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곽정훈 중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곽정훈 중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전된 거죠. 이 두 사람의 발언으로 그 이후에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작전을 펼친 겁니다. 또 헌재는 쫓기듯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중장은 4일날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진우 중장은 본관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나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없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7107 우리 특임 단장님께서도 6차 변론 기일에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는 국회 봉쇄고 국회를 확보하는 것이 임무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봉쇄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이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707 단장님이 그날 안기백 의원님을 복도에서 만났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시를 정식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구금하라, 뭐 드러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안기백 의원도 국회의원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단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마주쳤고 했는데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묻자면은 실제로 단장님은 우리 국회의 본청, 이 건물이죠. 이 건물에 과거에 12월 3일 이전에 들어와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사실 이 안에 내부 구조가 어디서 어떻게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이 자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서 들어오신 거죠, 그날. 네, 당일날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전원 차단도 제가 그 전기를 좀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비상 전원 시스템이 있어서 본래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이 마비가 되거나 차단되거나 했으면 비상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비상 전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지금 발표는 5분이라고 하는데 5분까지 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재가동이 돼서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5분이라는 것도 제가 봐선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유리창을 이제 파괴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는데 유리창을 왜 부쉈죠? 유리창은 제가 정문에서 이제 몸싸움이 심해졌고 당시에 사령관께는 계속 전화가 울렸습니다. 근데 저도 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전화를 못 받다가 전화를 받고 현재 이제 국민들과 몸싸움 심하다,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병력을 빼겠다 그랬더니 사령관께서도 국민이 안전이 최우선이니 병력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루트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빼고 다른 루트를 찾는 과정에서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문을 깬 것도 실제로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민간인들과 계속 접촉이 되고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거기서 소화기로 분사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른 출입구를 찾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그날 군인들의 피해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임단의 단원들도 제가 시계가 뭐 여러 명이 부서지고 막 했다는데 이게 하나의 군인들이 거꾸로 이제 당한 모습인데 시계가 몇 명이나 부서졌어요? 그 당시 저희 부대원들은
국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무를 준 게 벽면을 타고 이제 우리 국민들 한 명씩 밖으로 밀면서 정문을 봉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작전 배낭이나 탄통이나 식량 이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개인이 휴대해야 되는 장비와 이제 총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몸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부대원들이 총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 미는 것도 이제 힘으로 막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들이 이제 개인 시계, 고가의 시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시계 24점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네. 개인 선글라스도 30점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신체 피해자도 나중에 확인 결과 18명이 있었습니다. 뭐 기타 군용물도 파손 38점과 분실 19점으로 확인했는데 기타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확인한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707 우리 장병들이 우리 여기 민간인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오히려 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고 단장도 그렇게 생각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마주쳐도 끌어내려고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두 번을 쓰고 있어서 따로 인사는 안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지시가 없었고 단 전원을 내린 것도 실제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단장이 한번 전원 내려봐라 한 것이지 이게 예, 대통령 지시는 아니고 사령관께서 헌재에서 진술하셨듯이 사령관 개인 판단에 의한 지시였고 저는 당시 그 지시가 건물 봉쇄 및 확보에 필요한 지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무를 받고 간 요원의 말을 빌리면 그 인원은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한번 불 끄는 거 찾아봐라 이 정도 말을 하니까 본인은 단장 의도가 지하 1층 문을 이렇게 닫는 데 필요한 조치라 이해하고 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사 진행을 하는 걸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